안녕하세요. 베트남 로망스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걸어서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제가 자주 오는 커피숍입니다. 이 커피숍은 콜드브루 전문점이에요. 약간 산미가 있는 커피인데요. 마시다 보면 상큼하고 맛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버를 보다 보면 베트남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여행 오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는 다른 베트남의 지역보다 더 비싸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여행 오시는 분들의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 경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예산을 짜시겠지만, 호치민으로 6일 동안 여행을 온다고 가정했을 때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유흥비라던가 술 마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호치민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할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일단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정리한 부분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더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시즌별로 항공료가 다르긴 하거든요. 보통 연말이나 명절 그리고 휴가철을 제외하면 보통 항공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베트남에 올 때 대한항공이나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고 있어요. 트립닷컴에서 베트남 항공을 검색해 보니까 9월달 기준에 한 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왕복 티켓이거든요. 비행기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35분이고 도착 시간이 낮 시간이니까 피로감도 덜하고, 그리고 일단 도착했을 때 점심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좋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 시간도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아직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고 비행기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에젯 항공료를 알아봤는데요. 보통은 비에젯이 좀 많이 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항공하고 비행기 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마도 9월달 베트남 항공 티켓이 워낙 싸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텔 가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호텔은 아고다에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참고로 호치민 7군 쪽에 보면은 호텔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보면 모텔이 많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모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런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었고, 1군 조금 지나서 빈탄 쪽 보면은 랜드마크 81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쪽에 비놈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로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하루의 숙박료가 한 6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인타운 지역인 푸미흥 쪽에서 호텔 부킹해서 좀 있어 본 적도 있거든요. 하루 비용이 거기도 한 5,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호텔이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호텔이에요. 구글 맵을 열면 근처에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 숙박료가
39,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 호텔에는 수영장도 있고 인테리어라던가 방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이 호텔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호텔인데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리뷰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호텔인 것 같아요.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호텔의 가격대는 1일 한 15,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괜찮은 호텔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요. 사진하고 다른 점은 없고 거의 동일해요. 다음으로는 교통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공항에서 7군까지 오는데 주말에 좀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평일은 조금 택시비가 싸고 주말이라던가 좀 막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가 좀 비싸요.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비가 한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해가지고 30,000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치민 시내에서 좀 돌아다닐 때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낮에는 좀 더우니까 택시를 이용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 택시를 좀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한 40,000원 정도면 한 6일 정도 충분히 택시를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식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랩앱을 설치하면 배달도 되고 또 가게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당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인들이 먹어도 부담 없는 음식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현지인 동생한테 좀 물어봐서 추천을 받은 식당들이거든요. 일단 위생 상태가 좀 깔끔하고 그리고 리뷰가 좋은 식당들 위주로 좀 찾아봤어요. 참고로 베트남은 이런 앱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태국하고 다르게 사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음식 사진하고 실제로 배달 오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베트남 앱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사진하고 동일한 음식이 옵니다. 지금 쌀국수 가격표가 베트남 돈으로 나오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00원대 하는 거고요. 스페셜 쌀국수라고 써 있는 게 한 3,000원대 정도 하는 겁니다. 호띠유라는 이 쌀국수도 가격이 2,000원대 정도 하네요. 치킨 라이스 같은 경우도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저도 가끔 먹는데 껌땀 같은 경우도 3,000원대 정도 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반미라는 샌드위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정도로 나와요. 이거는 디저트 케이크인데요. 보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도 베트남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한국 식당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오더를 해서 먹으면 가격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보다 확실히 한 반값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저트도 가격이 굉장히 싸요. 한 1,000원 정도대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거의 모든 디저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커피도 대부분 가격대가 1,000원대부터 해서 한 2,0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음식점이라던가 커피 지금 배달점들이 지금 다 상점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청결 상태라던가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베트남에 처음 오게 되거나 자주 안 와보면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곳만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던가 또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사지 샵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꼭 외곽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중심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여행을 더 자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은 베트남은 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를 가더라도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시면 들어가실 때 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지낼 때 들어가는 여행 경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미로 참고만 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